안녕하세요, 프레드 아저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전직 은행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아파트 값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죠? 그거 대부분이 아파트 대출이에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신입 직원이 대부계에 온다고 하면 시키는 일은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이 제일 쉽거든요. 재직 여부와 대출 서류들이 정확한지만 확인해서 지점장님 승인만 제대로 받으면 하루에도 완료할 수 있어요. 신용대출 다음에 시키는 일이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그만큼 쉽습니다. 빌라, 단독주택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좀 복잡합니다. 절차에서 하나라도 누락돼서 대출이 잘못 나가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신입 직원들한테는 되도록 안 시킵니다.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고 KB 시세라는 게 있어서 가격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신입 행원도 일주일만 가르치면 붕어빵 빵틀에 구워내듯 대출할 수 있습니다. 부실이 난다고 해도 노출만한 구석도 별로 없고 경매에 넣으면 빌려준 돈은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빌라, 단독주택 이런 건 가치 산정부터 힘들어요. 같은 동네라도 실제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 제대로 감정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또 아파트와 달리 임대차도 복잡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엔 같은 단지라고 하면 차이도 별로 없는데 특히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외국 영화에 나오는 멋진 단독주택부터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오는 것 같은 다가구 형태의 주택까지 있습니다. 은행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대출 처리해야 하는 은행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주택들은 거래량도 많지 않아서 만일 경매에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대출 잔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일반 주택들은 난이도가 높은 만큼 대출 이자율도 아파트보다 조금 더 비싸요. 뿐만 아니라 시가에 훨씬 미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리가 떨어져서 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빌라나 단독주택의 가격은 아파트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로 접근하시면 아파트가 제일 유리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사실상 아파트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집을 담보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이 보증서가 빌라나 단독주택에는 까다롭게 나가요. 보증기관에서도 은행이 겪는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쪽도 책상에 앉아서 모르는 동네 사정 파악하는 건 더 쉽지 않겠죠? 또 전세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거기에 은행이 껴들어서 대출하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전세자금 대출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떨어지던 집값을 받쳐주던 게 전세값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미친 전세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전세 대출 안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전세값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덕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집값의 80%를 넘어선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갭 투자라는 책들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소득도 오르면서 집값이 오른 것도 맞습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 10년 전엔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전염병도 잘 막아내고 우리나라 산업들도 같이 발전하면 아직 아파트값 오를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틀려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도 빈집세라는 걸 도입해서 집값을 확 잡아버렸거든요. 거품이 커지면 나중에 아픔도 같이 커지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하는 일이 없게 미리미리 정책을 써서 거품을 빼놓습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도 절대 연방은행에 맞서 싸우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잖아요. 부동산은 더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절대 정부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어요. 주택에 준 세금 혜택을 거두어 들여서 다른 부동산 수준 정도로만 맞춘다고 해도 아파트 값 지금보다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파트 사신 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손해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비싸게 주고 늦게 사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겁니다. 예전에 집값이 떨어질 때는 매년 연봉만큼 떨어지는 것도 아저씨는 봤어요. 오늘도 내용이 길어졌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아파트는 세금, 금융 조달 측면에서 다른 부동산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둘째,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가 세금 혜택을 줄이고 금융 조달도 계속 조이고 있다. 이럴 때 구축 아파트를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셋째, 정말 살 집을 사고 싶다면 차라리 천천히 기다리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낫다입니다. 아파트도 상품이라서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훨씬 좋아요. 재테크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받는 게 좋은 이유를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